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상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 카카오입니다. 매수가 55,000원이고요. 목표가 8만 원을 보고 진입했는데 과연 언제쯤 올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자 목표가 8만 원 봅니다라고 적으셨는데 오늘 카카오가 제법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뭐 분위기가 바로 8만 원 갈까요? 자, 우리 임종혁 파트너께 좀 여쭤봅니다. 카카오 어떻게 보십니까? 8만 원대 진입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사가 오늘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투자 심리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됐는데요. 동사는 이제 오픈 AI의 협업을 통해서 AI 에이전트 사업을 이제 앞으로 강화할 예정이고 좀 참신하고 그리고 차별화된 경쟁 우위의 AI 에이전트 솔루션 제공을 통해서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8만 원대 진입은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폭을 반납한 다음에 주요 지지선 위에서 안착에 성공하고 오늘 드디어 긍정적인 그 실적 공개와 함께 주가가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멋지게 이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됐고요. 전고점은 71,600원인데 뭐 6월 고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 그 2021년도 고점 이후로 크게 이제 하락 파동이 전개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상승 하락 파동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시키는 과거에 이제 하락 파동의 3분의 1 정도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가격대가 8만 원 전후거든요. 그래서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일단 중기 목표가 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카카오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올 연말 기준 평균 목표 주가는 한 7만 한 3,700원 정도 좀 평균 값으로 뜨고 있는데 뭐 8만 원 부르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요 이슈 때문에 약간 또 목표가 상향하는 분위기도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기적으로 보시면 8만 원 넣을 수 있다. 깔끔하게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들어왔고요. 매수가 18,100원. 12시간 주식 거래한다는데 전망 알려주세요. 이런 소문이 있긴 하더라고요. 한국거래소도 이제 넥스트레이드처럼 12시간 뭐 늘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자 미래에셋증권 최근에 뭐 사실 금융주들, 뭐 은행주, 증권주들은 잘 가다가 요즘 한 2주 정도 네. 재미가 없습니다. 좀 많이 올라서 팔아야 되는 건지 더 간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번에는 강준혁 파트너께 좀 여쭤봅니다. 일단 12시간 그 우리가 거래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네.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증권사 선택을 할 때 보면 수수료 무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증권사들이 이제 증권 그 수수료를 가지고 이익을 내는 시대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대체거래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도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시간만 길어진다고 거래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권주를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배당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뉴스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 있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차트 보시면서 하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하락으로 접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지금 이제 한 3일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위에 부딪히는 자리가 한 2만 한 3,4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자리 근처에서 밀린다면 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한다면은 일단 25,000원 자리까지만 한번 노리시고 네.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증권주가 사실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 증권주 주가 올라갔던 이유가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대책을 해서 이 넥스트레이더 때문에 거래 시간 늘면서 증권사마다 일단 수수료 수입이 좀 증가한 부분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해외 투자 많이 하는데 이 해외 투자가 수수료가 꽤 증권사 입장에 좀 짭짤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또 새로운 하나의 또 수익원이 됐던 것도 있고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정부의 어떤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해서 이걸 착실하게 말 잘 듣고 배당 성향 올리고 자사주 소각하고 할 만한 산업군이 어디냐 보니까 이게 대부분 은행주거나 증권주거나 이래 가지고 이제 이쪽이 이제 올랐던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조정 나오는 이유는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보면 얼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잠깐 미래 가이드를 통해서 목표 주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지금 최근에 7월 들어서 미래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주가 재미가 없는데 그 이유는 지금 화면 왼쪽 보시면 이게 미래증권의 주봉인데요. 지금 3월 달 이후로 가파르게 지금 올랐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워낙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가자니 좀 선반영한 것 같고 네, 요래 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증권사에서도 지금 미래증권은 지금 목표 주가를 21,800원 정도가 평균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8,900원이니까 아직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여기서는 먹을 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는 조금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짚어주신 내용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 의견 역시도 조금은 하락에 접어든 게 아닐까. 23,300원을 돌파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으니까 그 가격대에서의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일 일렉트릭이요. 제일 일렉트릭이요. 매수하신 네.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12,850원입니다. 12,850원이요.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전략이 조금 중요할 것 같네요.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한 30% 정도 들고 있습니다. 30%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제일 일렉트릭도 뭐 굉장히 오래 쉬다가 작년 말부터 주가가 그래도 조금 다시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다만 항상 이 14,000원, 15,000원만 가면 자꾸 주가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엔 과연 이제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임종혁 파트너님 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좀 좋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위치 나쁘지 않고 뭐 물타기도 좀 고려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 배전기기 사업 지금 순항 중에 있고 전기차 뭐 충전 인프라 시장 성장 시 또 낙수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기업이고 또 해외 시장 개척 의지도 상당히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장판이 열려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밍만 잘 포착하면은 좋은 전략을 이제 수립할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일렉트릭은 뭐 전력기기 기업들이 좀 순환 상승 흐름이 전개될 때 좀 뒤늦게 발동이 걸려서 슈팅이 나오는 그런 성질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이 나름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각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1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중기 상승 트렌드가 유효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가 기준 뭐 단중기 저항선은 14,000원 전후로 이제 보입니다. 만약에 14,000원 근처에서 저항을 받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14,000원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뭐 흐름이 전개된다면은 16,000원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제일 일렉트릭도 이것도 중요하게 하나 또 살펴봐야 될 부분 잠깐 미래 가이드 통해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일렉트릭은 지금 화면 왼쪽에 요 매출액 전망표를 잠깐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빨간색이 연간 매출액인데요.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내년까지 뜨네요. 올해하고 내년도 매출액이 역대 과거 15년간의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이 예고된 상태고요. 녹색선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도 올해가 예전 최고 수준에 진입을 하고요. 내년에는 이거를 뛰어넘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치가 뜨고 있거든요. 이 전망치니까 왜 이렇게 전망했는지 내용을 좀 더 요 안에 또 뭐 레포트 같은 게 다 있으니까 또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재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대로 끝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다만 지금 작년에 이 부분이 좀 노출이 되면서 지금 사상 최고 실적 나오니까 얼마가 적당하냐라는 부분에서 한 14,000원, 15,000원 정도 평가를 받았던 기업이라서
고가격 가면 좀 걸리는 네. 고가격 가면 선반영했다 약간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어쨌든 그 가격대를 비슷하게 짚어주셨습니다. 14,000원, 15,000원. 여기 올 때는 또 저희한테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기다려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수님 종목이고요. 호텔 신라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매수에 대한 궁금증을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거 들어봐야 될 것 같죠? 네, 자 호텔 신라 매수하면 어떨까요?라는 의견입니다. 호텔 신라. 자, 잘 되려면 하여튼 뭐 면세점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뭐 호텔은 원래 잘 되니까 네. 뭐 면세 사업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사면 어떨까요? 추천주가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 중국이 난린 것 같습니다. 애국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하면서 막 앞에서 애국자들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 내에 이제 카카오라고 할 수 있는 그 채팅창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거 애국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뭐 그 글을 지운다든지 뭐 하는 부분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을 굉장히 좀 규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본 외교부에서 중국에다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해드리냐면 그걸 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해외여행을 가긴 갈 건데 네. 일본은 죽어도 가기 싫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일본을 안 가면 어디를 갈 거냐?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 사람들도 중국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은 가야 되면은 그러면 한국으로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으로 오면 이제 자야 되겠죠. 잠을 잔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 GSPN이라는 종목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신라 그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호텔이 잘 된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신라 호텔은 자려면은 좀 많이 비쌉니다. 네. 그래서 있는 것이 신라 스테이가 있습니다. 신라 호텔이 100% 일단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따라서 충분히 이제 매출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증가할 수도 있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지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중요한 가격권은 한 53,500원 정도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가격에서는 일단 53,500원 언저리 돌파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 돌파를 한다면 저는 8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53,500원이나 600원 정도 돌파 안착을 하면 그때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일단 잡으시고 아이디어 그렇게 잡으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실 뭐 호텔 신라도 연매출이 거의 한 4조 가까이 나오는 기업인데요. 예전에 좀 잘 나갈 때는 1년에 영업이익을 그래도 한 2천억씩을 냈었던 네. 기업인데 작년에 적자를 내버렸고요. 네. 올해 겨우 흑자 전환합니다만은 올해도 영업이익 추정치지만 500억 정도밖에 안 뜨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별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내년 내후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300억, 1,400~500억까지 다시 좀 정상화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라서 업계에서도 그도 한 7, 8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약간 이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그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호텔 신라에 대한 자세한 의견도 살펴봤고요. 저희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 이어서 한 가지 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우님의 종목이고요. HPSP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27,000원, 20% 비중 가지고 계신데 전망이 알고 싶어요. 이렇게 채팅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자 HPSP도 요즘 뭐 바닥에서 올라갈까 말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임중혁 파트너님 네. 이게 지금 제법 많이 빠져서 요즘 예. 하여튼 급등했다가 빠졌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 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예, 동사는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분야의 독보적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 상대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이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이제 멋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반도체 그 시장이 이제 성장할 때 동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신기술주 모멘텀이 막강하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눌려 있긴 하지만 HBM4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됨에 있어서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첨단 반도체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수요는 거기에 연동돼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젠가 시차를 두고 강력한 신규 수준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서 이런저런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HPSP는 이제 그 가격 조정이 사실상 5월 달에 이제 일단락이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월 11일 날 거래 실린 양봉이 이제 발생된 이후로 투심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권에서 지금 수렴형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바닥권에서 수렴형 패턴을 만들면서 삼각 수렴형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제 추세 저항선 돌파가 유력시 되고 있고 28,000원 돌파 후 28,000원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8월 중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중으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한 34,000원 정도를 올해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 보유가 가능하시면은 45,000원 전후를 목표가로 설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HPSP를 포함해서 좀 관련된 이쪽 소부장 업체들은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어쨌든 아무튼 IT 좀 따라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어쨌든 빠르면은 다음 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 때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요 이슈만 좀 빨리 지나가면 이쪽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올해 내년 예상되는 가격대 짚어주셨으니까 34,000원, 45,000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서 저희는 전화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한국 BNC요. 한국 BNC요. 예, 매수하신 예. 가격은요? 6,250원에 40%를 매입을 했는데 네. 이거 오르지도 안 하고 어,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너무 한 6개월 넘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갈아타실 예. 의향도 있으신 거니까 그러면 예, 제가 예, 예. 교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지 전망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예,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네, 자, 사신 지 거의 반년 다 돼 가는데 뭐 크게 마이너스 난 건 없지만 재미 본 것도 없다. 이거 좀 교체를 해야 되나 좀 견뎌볼까? 자,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아마 매수를 하실 때 회사 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 다 잘 살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미용이라든지 성형, 우리 이제 K-뷰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보이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주가가 한번 튀어오를 때, 야 이것도 이제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분석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이 지금 못 가는 주된 이유는 이 종목이 안 좋아서라고 하기보다는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다른 종목이 더 좋아서 이 종목이 좀 소외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주가가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보이면 요거가 굉장히 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밀렸다가 다시 가는 것까지 일단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지겨워지신 이유는 종목이 지금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패턴 중에서는 하락 쇠기형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나쁜 패턴은 아닙니다. 최근에 한 3일 정도 반등을 하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번 반등에서는 일단 중요 가격 하나 적으시고요. 5,700원 정도 가격을 적으시고 5,700원 가격권에서 저항 안 받고 그냥 돌파를 하면 그냥 슈팅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 되고 5,700원에서 한번 또 눌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한번 또 쉬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종목 교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좋은데 수급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미용, 성형 관련 주죠. 주로 보톡스 이런 것들 하는 기업인데 어쨌든 최근에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꽤 분위기 좋은데 조금 주가는 나쁘진 않지만 좀 소외돼 있다 보니까 근데 투자자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국 BNC 뭐하는 회사인데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근데 문의 주셨던 것처럼 나 좀 지겨워 하시는 경우라면 좀 더 본인 좋아하는 또 요즘 종목들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한국 BNC 전략 세워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전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SK 바이오팜이고요. 네. 91,100원에 15%인데 목표가가 얼마를 놓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91,100원에 15%요.
아, 9만 100원? 100원에. 아, 9만 네. 100원이시구나. 아우, 다행이에요. 네. 이거 매도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매수한 지가 매수하신 지. 2년 좀 됐을 거예요. 1년 정도요. 2년. 2년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실 수 있었던 타이밍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다시 그 시기가 올지 가격대 어느 정도까지 올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사주고 난 다음에 팔 수 있는 차익 실현하신 기회가 네. 여러 차례 있었었는데 어쨌든 안 팔고 있었는데 지금 샀는 가격 부근에 네. 좀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는 과연 좀 올라갈런가라는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 또 바이오 전문가 우리 임종혁 파트너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길게 보유하셨으니까 좀 제대로 먹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좀 희망이 있습니까? 뭐 희망이 차고 넘치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공 DNA가 있는 기업입니다.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 매출액이 크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이제 시차를 두고 언젠가 지금 당장 아니지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이제 엑스코프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뇌질환 치료제 분야에 좀 특장점이 있는 기업이고 원천 기술이 참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악재만 잘 피하면 돼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참 잘 나왔는데 네. 호실적 공개하고 주가가 조정받은 배경은 이제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약품 개별 관세 부과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워낙 상품성이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약가 인하가 갑자기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에스코프리의 그 처방 건수는 매년 구조적으로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그림이 장기적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참 전두유망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심리 분석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참 좋았어요. 분명히 그 8월 5일 날 실적 공개했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그 이후로 음봉이 2개가 나오면서 지금 얕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은 적당히 이 정도로 조정을 마무리 짓고 95,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가격 조정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자연스럽게 이제 95,000원과 105,000원 사이에서 하방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12만 원 돌파를 시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스코프리의 성장판이 살아있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12만 원 돌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면 16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하겠지만 만약에 올해 중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어떤 투자 시계를 갖고 있다면 12만 원 전후에서 비중을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뭐 길게 보유를 해 오셨던 종목인데 뭐 조금 만족하기는 너무 아쉬울 것 같고, 자 증권사에서는 얼마 정도 좀 제시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미래 가이드를 좀 통해서 우리 현재가 화면에 보면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 클릭하시면은요 증권사 목표 주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최근지 보고서 보면 SK증권에서 16만 원, 네, 대신증권에서 16만 원. 네, 다올투자증권에서 15만 원, 메리츠에서 14, IBK에서 14, 한국투자증권에서 16. 이거 다 8월 6일차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든 요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일단 기본 16만 원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올해 중으로 12만 원 돌파할 수 있다. 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장기적으로는 16만 원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 들어온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심택 들어왔고요. 매수가 25,300원인데요.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드디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거든요. 비중이 꽤 높으십니다. 70%. 네, 자 심택 비중이 70%면 네. 이건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심택이 이제 PCB 관련된 그런 회사고, 이제 AI라든지 고성능 부분에 이제 CPU라든지 GPU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제품들이 일단 있다 보니까 AI 시장의 확대라든지 고성능 컴퓨팅 시장의 확대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보면서 일단은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심택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제 3,594억 정도, 영업이익이 232억 이상 일단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차트를 볼 때는 어떻게 좀 보자, 길게 네.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요즘 왜 쉬어가고 있는지가 그냥
눈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추세선을 이제 한번 설정을 해보면 추세선 설정을 했던 부분에 이제 최근에 한번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저항선 부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다는 것은 좋다 나쁘다 좋은 거죠.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반등을 할 때 이제 그 이전 고점 수준이 26,300원, 350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 부분 돌파 시도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요.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홀딩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심택은 지난해 적자였고요. 올해 겨우 흑자 전환을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데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해 올라오는 부분은 주가는 미래를 항상 선행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비록 지난해 적자였고 올해는 뭐 겨우 흑자 전환하는 정도지만 내년 내후년도에 실적 정상화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라서 올라가는 거라서 뭐 내친 김에 더 올라서지 않을까 싶고요. 다 이제 증권사에서는 목표 가격을 한 2만 8, 9천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 점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겁먹으셔서 대응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댓글 주셨는데 짚어주신 가격 돌파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짚어주신 목표가도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MF. LNF요. 예,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6만 초반인데요. 네. 6만 한 1, 2천 될 거예요, 아마. 6만 1,000원, 6만 2,000원 요 예, 정도시고요. 예, 예. 비중은 조금 많이 들고 계세요? 예, 비율이 좀 많아요. 비중이 그 많으시군요. 지금 입질을 해야 되는가, 좀 더 들고 해야 되는가 몰라서. 매도하실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죠, 아버님?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타이밍 잡아드려 볼게요. 예, 예, 예. 네. 네, 자 역시 우리 투자자분들은 오르면 올라서 걱정이고 내리면 또 내려서 걱정인데 어쨌든 오늘 지금 수익이 나 계신 상태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올라올 때 또 잘 못 팔았다가 또 후회할까 봐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길게 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적당하게 한번 타이밍을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LNF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올해 팔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에 매도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큰 그림이 참 로맨틱한 기업이니까 저는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NF는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 있어서 뭐 최강자입니다. 왜냐하면 LG에너지 솔루션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도 진납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내년 정도에 또 전기차 캐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수요가 폭발하면서 동사의 어떤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사의 성장 엔진은 리튬 인산철 그 양극재거든요. 이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동사가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제 퍼스트 무버예요. 이쪽 분야는 중국 시장이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중국 트렌드가 완전히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 리튬 인산철 양극재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되는 LNF의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ESS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탑재가 되는 구조인데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수요가 지금 뭐 급증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크게 급증할 것 같고 중국산 ESS 배터리가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퇴출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LG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그쪽 분야를 싹쓸이하게 될 거고 이럴 때 LG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 비중이 높은 LNF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LG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말고도 여러 그 배터리 기업들이 동사에게 러브콜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언제든지 체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인제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 상단이 7만 원인데 7만 원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7만 원을 이탈해도 뭐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주봉 차트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바닥권 탈출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리튬하고 니켈 가격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가 원재료가 투입되고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사이클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뭐
내년도 목표가는 15만 원, 그리고 내후년도 목표가는 한 20만 원 이상으로 설정을 해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수록 약간 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데 좀 보탬이 네. 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중장기 목표가 아주 세게 불러주셨고요. 이 증권사에서는 이제 향후 1년간 목표 주가 보통 제시를 하거든요. 향후 1년간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불러주고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미래가이드 통해서 목표 주가 잠깐 좀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35만 원 하던 게 지금 최근에 거의 뭐 6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 잠깐 확인을 좀 시켜드리면은요. 요거는 이제 뭐 장기 목표가는 아니고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짜리인데 네. 최근에 신한투자에서 9만 원, 또 과거에 9만 6천 원, 9만 5천 원, 9만 5천 원, 12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9만 원에서 한 12만 원 사이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뭐 왜 이만큼을 제시하는지 하는 부분들은 속에 또 가면 또 왜 이렇습니다라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9만에서 한 12만 원 제시를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7만 원대에서 서두를 필요는 그러네요.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내후년 장기 보유의 의견일 때는 또 더 높은 목표가도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홀딩해보시는 전략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화요. 오늘 좀 떨어지는 걸 보고 물을 탄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88,300원까지는 맞춰놓은 것 같은데 이걸 계속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뭐 말로는 한 10만 원이 넘게 간다고 해서 그래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가지고 계셨고 오늘 조금 물을 타셔서 88,300원이 되신 거죠. 요거 그러면 비중은 어느 정도로 들고 계세요? 50% 오늘 넣어서 50% 정도. 50%.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10만 원 넘을 수 있을지 전망이랑 가격대랑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5만 원만 가도 팔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같이 질문 드려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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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도 아주 막 가파르게 올라온 기업인데 최근 한 2달 옆으로 그냥 누워 있습니다. 네. 누웠다가 갈까요? 계속 누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내용으로 일단 보면은 사실은 내용은 나쁘지는 않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관련된 하나오션도 일단 상승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일단 냈었고 하나 관련된 증권 부분도 일단은 최근 들어서 조금은 부정적인 모습들도 일단 보입니다만은 증권계에서는 증권주들이 이제 밀리면 저가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시각들도 일단 있고요. 보험 부분도 일단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자회사들, 아까 이제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한번 크게 밀리는 모습도 일단 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2차 전지 보는 거나 태양광 보는 건 좀 같이 우리가 보게 된다면 중국이 관세가 30%잖아요. 우리는 15%잖아요. 당연히 여기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 업종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 업종도 이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태양광도 중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가격적인 부담 자체가 좀 사라지니까 긍정적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당연히 이제 중국산보다는 우리 걸 더 많이 쓰는 사업 개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하나가 이제 계열사들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최근에 차트가 조금 찝찝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단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확장형 패턴. 보통 확장형 패턴이 나오는 것은 여기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는 개인들의 비중이 많을 때 보통 나오는 그런 패턴이고 이러한 패턴이 동반될 때는 한 번쯤 주가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 수급을 한번 따져봤더니 지금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들 거의 빠져나가고 있고요. 기관들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물타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등을 일단 할 때 뭐 내일이라도 반등을 만약에 한다면 가격 기준으로 92,300원 돌파 못하면 일단 줄이는 걸로 저는 가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격이 아래쪽으로는 87,700원 일단 적어 놓으시고 이탈하면은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올해는 뭐 사실 하나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어떤 이 정책에 힘입어서 지주사들이 급등을 했었죠. 저PBR인 지주사들이 막 급등을 하면서요. 하나도 이제 지주사니까 또 거기다가 하나 관계사들 업황도 좋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주도주가 되면서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아직도 저 올해 연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 지배주주 지분 총계가 한 10조 8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6조 8천억이니까 아직도 0.7배가 안 되는 거니까 아직도 저PBR 아니냐라는 관점에서는 더 간다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원래 지주사들은 관계된 회사가 상장돼 있으면 더블 카운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할인 거래해야 되는 게 사실 네. 정상이거든요. 마치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거의 80~90% 들고 있는데 얘도 제대로 같이 받고 얘도 지금같이 그대로 받으면 이거 사실은 두 개가 이중 상장돼 있는 네. 개념이 되니까 원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주사들은 할인 거래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충 목표가 한 11만 원 정도밖에 안 부르거든요. 하니까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보통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로 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하셔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설명 주신 내용도 잘 참고하시고요. 우리 강준혁 파트너 전략도 개인의 비중이 조금 많아서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겠다. 짚어주신 가격대 잘 적어 놓으셨죠? 92,300원 돌파하지 못하면 비중 줄이자. 이렇게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요. 하이브입니다. 매수가 28만 8,500원이고요. 엔터주 요즘 좋던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자 요즘 엔터주는 좋은데 하이브는 굉장히 안 좋았다가 네. 이제 다행히도 지금 이번 주에 바짝 지금 위로 또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하이브 이대로 전고점 한번 뚫고 갑니까? 아니면 이번에 올라올 때 팔아야 되나요? YG엔터를 만약에 블랙핑크 월드 투어 돌기 한 6개월 전에 매수했으면 대박 났겠죠.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7월부터 돌았는데 만약에 한 올해 1월 달에 만약에 YG엔터 매수해놓고 중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지금 하이브의 캐시카우는 BTS고 BTS가 이제 완전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은 내년입니다. 내년 봄에 앨범 활동을 할 것 같고 또 월드 투어를 적극적으로 이제 내년에 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월드 투어를 돌기 전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하이브가 이제 BTS가 4분기 정도에 좀 활동을 할 줄 알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본격적인 앨범 활동 시점이 뒤로 미뤄집니다. 내년 1분기로.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방시혁 의장 리스크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주가 쫙 밀렸다가 그래도 하이브 하면은 BTS잖아요. BTS가 지금 위버스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 그 앨범 활동 플러스 월드 투어 재개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하이브는 또 멀티레이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BTS 말고도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IP들이 참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이브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27만 원 돌파 성공했죠. 지금 27만 원 위에서 안착에 성공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32만 원대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0만 원대에 수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성질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그 엔터주 탑픽은 이미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 YG엔터가 아니라 내년에 BTS의 월드 투어가 기대되는 하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이브도 우리 방시혁 의장 리스크 터지면서 7월달에 기관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한 달 내내 팔았는데 지금 팔을 접어들면서 사자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내년에 BTS를 생각한다면 미리 공략해야 되는 종목 하이브다. 짚어주신 가격대까지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망주 주제는요. 이 종목 모으면 큰 수익이 난다. 강준혁 파트너는 데브시스터즈 가져오셨고요. 임종혁 파트너는 SK하이닉스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데브시스터즈 대 SK하이닉스 아마 둘 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들일 것 같아요. 이제 SK하이닉스부터 한번
들어봅니다. 이 시점에 SK 하이닉스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악재는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HBM 분야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아요. 내년 정도 되면은 특히 HBM4 시대가 도래되면은 삼성전자의 역할로도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이 전개된다는 관점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네. 하이닉스는 적어도 박스 플레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면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분명히 7월 11일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했어요. 실적도 참 2분기 호실적도 멋지게 이제 공개를 했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이 전개될 때 하이닉스가 슬프게도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가격 조정을 이미 어느 정도 일단락한 것 같고요. 지금 25만 원 위에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의 박스 하단값은 25만 원이 유력시되고 있고 25만 원 위에서 올망졸망한 캔들이 연속 있게 출현하면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박스 중간지대가 위치하고 있는 28만 원, 만약에 28만 원을 돌파한다면은 30만 원대까지 이제 진입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1차 목표가는 28만 원, 2차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HBM4 시제가 이제 도래될 때 하이닉스가 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은 그때 가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자 SK 하이닉스 얘기 들어봤고요. 자 대부 시스터즈도 들어봐야죠. 오늘 2분기 깜짝 실적 내면서 이미 네. 10% 떠버렸는데, 자 지금도 관심이 필요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요즘 시장을 보면 오늘 올랐던 종목을 보면 최근에 GSP&L 호텔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오르고 있고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관련된 종목들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오늘 공방할 때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네. 공방을 하질 못할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드리면 트럼프를 피하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할지가 너무 무서운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또 피해 나갈 수 있는 대부 시스터즈 일단 가지고 왔는데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쿠키런 게임이 미국 내에서 일단 역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이제 쿠키런 관련돼서 이제 신규 게임도 런칭이 되어 준비가 되어 있고 굿즈 판매도 요즘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2차 전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종목은 항상 처음 시작할 때 보시는 게 중요하다. 오늘 10% 오르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대부 시스터즈의 최근에 이제 차트 모습인데 완전히 주가가 진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2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2만 6천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금 위로 일단 상방 방향을 일단 잡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적도 이제는 완전히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트리거가 필요했는데 트럼프를 피하자라고 하는 수급이 요즘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 놓으시면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돈 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와 대부 시스터즈 오늘 우리 두 분 파트너님께서 선정한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